안녕하세요. 위젤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기다리고 기다리던 리즈님이 여기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네요. 그러니까요. 기다리고 기다리 했잖아요. 진짜 아이들 7, 8씩 키우시던 분들은 뭐였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건 키운 게 아니야. 동네에 방목했죠. 그렇죠. 예전에는. 자기네들끼리 이웃들이 알아서 같이 큰 거지. 같이 키웠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도 큰다고 하잖아요. 형제가.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느 정도는 그 남매들끼리 좀 역할을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넷이면 손이 많이 가긴 할 것 같아.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아. 네. 각자의 스케줄을 또 저는 같이 소화를 해야 하니까. 맞아. 네,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동네 풀어놓을 수 없단 말이죠. 얘네들이 다 맞아. 시간대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시간대도 있고 연령이 또 다 다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제가 대해야 되는 법도 다르고. 아, 그러네. 대화도 달라야 하고. 먹는 것도 다르고. 네, 그래서 상을 2번 차려야 되는 일도 있고. 세상에. 네, 왜냐면 닭도리탕을 하면 네. 둘은 매운 게 먹고 싶다. 그럼 닭도리탕을 하고 둘은 안 매운 게 먹고 싶다. 그럼 이제 찜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 닭 요리를 2가지를 한다거나 그리고 콩나물국이 매운 김치 콩나물국이 먹고 싶대요. 그 첫째 둘째가 그러면 콩나물국 한 냄비를 끓여서 반은 또 다른 냄비에 넣어서 또 하고 그러면 이제 음식도 다르고 맞아. 네, 반찬도 다르고. 와. 네. 리나님이 에너지가 좋으신 거야. 에너지가 없으면 먹어가 됐을 텐데. 잔말 말고 그냥 먹어. 막 이렇게. 되죠? 그냥 안 매운 걸로 다 먹어. 이렇게 했을 텐데. 아니면 매운 거에 적응해. 아니 아기가 있어서 그러진 못하셨을 것 같고. 뭐 하여튼 어느 쪽 방향이든. 근데 네. 지금 저희 막내 나이에 진짜 기피디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냥 매운 거 네. 어머님들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오히려 그냥 어른들 먹는 거 주고 그런 부모님들도 저는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냥 좀 더 많이 먹었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이제 워낙 키가 작아서 먹고 싶은 거라도 제가 해줄 수 있는 한 저희가 그렇게 요리를 잘하지 못하거든요. 아우. 그냥 해줄 수 있는 한에 엄마가. 네. 기본적으로 그냥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요리를 잘한다는 게 요즘 온갖 양념범벅이잖아요. 전 그거보다 훨씬 네. 잘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키는 먹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자는 거예요. 네, 맞아요. 진짜 그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작고 남편도 작은데 신랑도 작아요. 아니 리나님이 작다고. 저요? 저 작죠. 저 60밖에 안 돼요. 키. 그보다 훨씬 커 저분은 보여. 어떻게 되세요? 저 60 조금 안 돼요. 아 진짜요? 근데 크시잖아요, 기피디님이. 근데 아. 잘 저는 자서 그래요. 저희 남편도 작고 해서 애들 키 문제로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큰애가 갑자기 막 쑥쑥쑥쑥 크더니 최근에 한 70까지 크더라고요. 오, 많이 저희는 컸다. 그만큼 클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왜냐면 작년에 50대 초반이어가지고 오. 큰일 났다. 이제 우린 70만 돼서 감사하자. 그것도 고등학교 때 목표로 했는데 갑자기 중학교 때 크더라고요. 근데 자더라고요. 그죠. 초저녁에도 자고 낮에도 잠이 쏟아지나 봐요. 그러면 주말에도 낮에도 자고 아침에 원래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는 애가 늦게까지 자고 그리고 많이 먹고 배고프면 잠을 못 자서 막 자다가도 일어나서 먹고 그 때가 있네. 그럴 때가 있나 봐요. 네. 근데 그럴 때 좀 보충을 해주더니 크더라고요. 네. 공부가 최대적이고요. 잘하는데. 네. 그죠? 네, 키 성장에는 최악인 것 같고 뛰어놀고 두 자고. 번째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음식을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근데 아이가 입이 짧으면 그건 대책 없거든요. 아 맞아요. 그거보다는 도리어 나쁜 걸 못 먹게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일단은 먹을 수 있는 한은 다 먹고. 맞아요. 근데 아무리 제가 집에서 뭐 탄산 먹지 마라, 뭐 먹지 마라 해도 밖에서 다 먹잖아요. 친구들 만나면 또 먹고. 맞아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 또래끼리 또 그걸 안 할 수도 맞아요. 없고.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갑자기 키성장 얘기로 왔었습니다. 우리 네. 갑자기 육아 얘기로 했는데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우리 삶에서.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준비해 오셨어요. 어떤 주제죠? 처음에도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이제 아이가 넷이기도 하고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뭐 육아를 하시든 뭐 인생 사시는 분들이 힘든 일이 갑자기 여러 번 닥치는 때가 있지 않을까. 네. 저도 뭐 최근에 그렇게 제 스스로도 느꼈지만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 2달 못 오는 동안 힘든 일을 겪으면서 저도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오늘 그런 주제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네. 그 김창욱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한쪽을 진심으로 대해야 우리의 삶도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삼겹살에 비유하시긴 했는데 고기를 구울 때 한쪽이 잘 구워져야 그 다음 뒤집어서 다음 쪽을 굽는다 뭐 그런 예를 들으셨어요. 육즙이 안 나가죠. 그래서 이제 삶이라는 것도 한쪽을 진심으로 대해야 다음 챕터로 넘어가고 그 진심으로 대하는 과정에서 힘들었겠지만 그 과정 모두가 다음으로 가야 하는 것 필요한 과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이 구절이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전 사실 이걸 영상으로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힘든 일이 계속 저한테 닥치는 순간 이것 또한 과정이겠구나. 다음에 뭐 저희가 불행이 닥치면 좋은 일이 얼마나 오려고 그러냐 이런 일도 있듯이 네. 이걸 잘 겪어내면 이것 또한 기회가 돼서 다음에 또 다른 뭔가가 또 좋은 또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으로 제가 버티고 견뎠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했습니다. 좋습니다. 인간사 세용지마라고. 네. 2달 동안 그런 걸 느끼고 정리가 됐을 정도면 진짜 대단하신 거예요. 저는 네. 일단은 2달이 조금 힘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엄마도 갑자기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따가 저는 이제 녹음을 마치고 엄마 이제 검사 결과를 들으러 또 바로 병원을 가야 하는데 방사선 후유증이라고 해서 폐렴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유방이시다 보니까 가슴 쪽을 방사선 치료를 하면 그 폐 세포가 또 같이 영향을 받더라고요. 딱 거기만 국소부위만은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상 세포들까지도 망가졌는지 기침이 너무 심하셔가지고 뭐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고 뭐 스테로이드제도 2주가 드셨는데도 잘 안 되고 해서 이제 정밀 검사를 받으셨고 오늘 이제 결과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그간에 이제 저도 모두가 겪듯이 뭐 부부간의 문제도 있었고 아이도 한 장 또 청소년기로 그렇죠. 이제 둘째 때문에 또 좀 속상한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저를 또 다시 재정비하게 되더라고요. 또 제 건강도 또 살피게 되고 그래서 맞아. 그 안에 이제 저도 이제 검진을 다녀왔고. 괜찮으세요? 네, 저는 다행히 괜찮은데 그래도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시니까 6개월에 한 번씩은 와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세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겠거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버텨야 또 그 다음에 올 이런 것들이 또 저는 또 흘러가듯 또 흐를 것 같아서. 근데 정말 강한 분인 것 같아. 내면이. 그렇지 않아요? 그 에너지를 어디 쓰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느껴져요. 레아님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게 느껴지니까. 사실 유튜브도 그렇게 만들고 하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계속 만들잖아요. 맞아요. 감각도 감각인데 그렇게 꾸준히 미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에너지를 어디다 쓸 거냐. 지금 김창욱 교수님이 삼겹살 예를 어떻게 들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 느낌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고기를 빨리 뒤집을까요? 마음이 급해서 그래요.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바라볼 때하고 남편을 바라볼 때 좀 다르시겠지만 특히 아이들은 시기적인 부분이 존재하는 거라서 기다리면 좋아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키 얘기도 잠깐 했지만 기다리면 클 걸 괜히 걱정을 했다는 걸 나중에 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바심을 내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들쳐갖다 구워 익히 맞아 이렇게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매뉴얼에 보면 적혀 있거든요. 이런 불판에서는 어느 정도 구우면 돼. 그래서 양지 쪽에 가면 고구마라는 데가 있어요. 고기 구워주는 마을이라고. 거기 가면 주인 아저씨가 절대로 고기를 손을 못 대게 해요. 본인이 하셔야 되는구나.
그게 정확한 뒤집는 타이밍이 있는데 니들이 건드리면 망쳐. 육즙 빠지고 맛없어.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모든 걸 기다려야지 되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다른데 그쵸. 혹시 내가 조급하지 않았나. 또 반대인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느긋하지 않았나. 맞아요. 저는 조급하지 않았나에 속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사람마다 다른 거라서. 그래서 이게 더 마음에 와닿지 않았을까. 네, 제가 만약에 느린 편이었다면 이게 와닿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스스로가 조급하다고 생각하니까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진짜 맞네요. 네. 에너지가 좋으셔서 그렇다니까요. 긍정적인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고 늘어지기가 쉬워서 맞아요. 그 얘기 하거든요. 누워있는 사람 일으키는 게 제일 어렵다고. 일어서서 달리는 사람 계속 달리게 하는 건 쉬워요. 제가 쭉 누워 있었어요. 아이 어릴 때. 너무 에너지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부러워요. 이렇게 아이를 4명 키우면서 이렇게 에너지틱하게 살아가다니 세상에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 들고 아이들마다 맞춤으로 식단을 만들어준다? 어우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맞아요. 그래도 둘둘 나눠줘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근데 넷으로 나눠줘도 하셨을 거예요. 닥치면 다 하셨을 것 같아. 맞아요. 맞아요. 닥치면 또 하니까. 네, 맞아요. 근데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렇게 아니요. 하시지 않을까? 전혀 아닙니다. 책임감 없는 부모도 되게 많죠. 그냥 아이를 그냥 진짜 버리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예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은 하지만 어쨌든 뭐 파출소 앞이나 수녀원 앞에 버리기도 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선택을 하신 분도 있고 또 혹은 게임하면서 애 우유도 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무책임해서일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애정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그 사람의 에너지 레벨 또는 그 사람의 마음 상태하고도 관계가 있을 수 있어서 맞아요. 제가 이번에 제 마음이 좀 힘들다 보니까 자꾸 음식을 시켜 먹고 있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돼요. 그거는 탓하지 않아도 돼. 아무것도 못하겠고 그냥 결혼 생활 15년을 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처음 보는 엄마의 모습이고 앞서 뭐 얘기해 주셨듯이 저는 그래도 좀 에너지 넘치게 늘 아이들이랑 소통하고 했는데 제가 한 일주일 정도는 좀 많이 처져 있어가지고 일주일밖에 안 된 거예요? 그 기간이? 네. 진짜 근데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버닝을 해가지고 이제 야 안 되겠다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되게 애들이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는 저 나름의 뭔가를 열심히 아이들도 키워내고 뭐하고 하고 있는데 아무리 내 새끼들이라지만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럼요. 저도 모르는 곳에서 또 막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멘붕이 오는 거예요. 네. 그 열심히 이렇게 한쪽을 굽고 있었는데 그 안에서 막 타고 뭐하고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또한 또 다시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뭘 놓쳤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금쪽 같은 내 새끼 같은 거 보면 거의 부모님의 자질이나 부모의 뭔가 영향에 아이들이 아프거나 하거나 이제 마음이 다치거나 하는 거라 그래서 또 더 반성했던 것 같아요. 내가 뭘 놓쳤지? 그래서 계속 아이랑 얘기를 하고 해도 아이 입장에서는 지금 한창 청소년기 때라 엄마가 뭐라 얘기를 해도 뭐 괜찮아. 뭐 잘못했으면 뭐 다음에 안 하면 되지. 되게 가볍게 엄마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미안해 이렇게 뭐 다시는 안 그럴게 이렇게 하는데 저는 막 그 다시는 안 그럴게가 아니라 지금 엄마가 너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뭐 다음부터 안 그런다니까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뭐라 그럴까 심각한 거를 본인이 인지를 해도 약간 가오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저랑 막 진지하게 엄마 그래 맞아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해주길 바랬는데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게. 절대 안 그럴게 막 이러고 아침마다 하지마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해 하고 보내면 알았다고 하고 집에 와서 또 학교 지는 이야기를 해줘요.
얘 진짜 잘한 건가 싶어서 담임 선생님을 통화해보면 선생님도 잘 지냈대요. 그럼 또 잘 지냈구나 하면서도 걱정인 거예요. 또 싸우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저도 이제 기다려주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시기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거고 기다려주면 또 아이는 변하겠지 생각을 하면서도 조급하니까 그날 밤은 그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얘기한 거 기억하지?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네, 근데 그게 끊임없는 반복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저희 남편의 스타일은 좀 기다려주는 걸 잘하는 편이에요. 일단 있어봐. 좀 기다려봐.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거든요. 근데 저는 기다리면 그게 눈에 당장 보이지가 않으니까 불안하고 그래서 큰아이도 제가 불안해하니까 들어오는 통금 시간도 정하게 되고 네. 그럼 그 시간까지는 대신 남편이 연락을 하지 말아라. 약속을 했으니까 그게 처음엔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 내려놨습니다. 그때는 들어오니까 그때 그 시간까지는 오니까 아이들 문제는 제가 부모니까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거고 그거는 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감내를 해야 한다 생각했지만 이제 남편과의 관계로 우리가 이성 대 이성으로 봤을 때는 그 감내하는 거는 그 이상의 힘듦이 오더라고요. 네. 아이 아빠로서로 저희가 살아가기보다는 둘 다 되게 저희 사이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살았어가지고 이 저희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고 뭐 주변이고 전부 다.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그런가 봐요. 네. 곤란하게 이상한 걸 자꾸 물어봐. 네. 뭐예요? 그래서 네.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내 남편을 굉장히 많이 의존적으로 생각했고 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내가 다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요 2달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도 좀 버텨낼 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왠지 리나님의 아이에 대한 마음 그리고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저는 의존 아닌 것 같아요. 사랑인 그래요? 것 같아요. 그럼 다행인 것 같아요. 사랑인데 이게 자칫하면 집착이 되거든요. 네. 에너지가 좋으셔서 그래요. 지금 같은 결론이 자꾸만 나는데 맞아요. 사랑을 할 때 내가 준 사랑에 대해서 저쪽에서 뭔가 응당 거기에 맞는 것이 와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이. 네. 근데 이 돌아오는 피드백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오는데 그 피드백이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야. 맞아요. 또는 시기도 내가 원하는 시기도 아니야. 그러면은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필요한 책이 내려놓음 이런 거죠. 저 읽어야 되겠어요. 많이 내려놨는데도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저의 환경을 탓하고 싶진 않지만 제 어릴 적 환경에서의 결핍이 부부 생활을 하면서 드러나기 시작하고 제가 엄마가 되면서 그 결핍이 제 눈에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이들한테는 주고 싶지 않아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이제 거를 쏟게 되고 더 많이 바라게 되고 하는 것 같아서 이제야 좀 이제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남편은 완전 반대거든요. 거기는 뭐 거의 내려놓으면 끝이고 저희는 붙잡아의 끝이에요. 여기는 나라 여긴 잡아라의 그거라서 중간에 이제 잡았다 놨다가 돼야 되는데 아빠는 방목, 엄마는 막 그러니까 애들도 막 중간에서 근데 이제 애들은 제 손에서 크니까 엄마의 그런 부분을 더 이제 익숙해져가지고 아빠가 그렇게 하면 아빠가 되게 무책임해 보이고 막 무관심한 것 같다고 느껴요. 이제는 크니까. 근데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또 아빠의 내려놓음을 또 원하기도 하고.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한창의 청소년기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돌아보게 되는 시간이 딱 요 시기에 오지 않았나. 15년 차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겪어서 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 네 만약에 막내가 많이 컸다면 저쪽도 내려놨을 수도 있겠다 제가 한편으로 그 내려놓음이 안녕 하면은 또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시기적으로 잘 왔다 지나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네. 그래서 네. 그래서 더 또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래서 다시 또 유튜브도 시작하고 제가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네, 제가 마음이 행복하지 않으면 모든 어떠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 매개체들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저 스스로도 거짓말을 잘 못해가지고 분명히 드러날 텐데 그래서 저 지난번에 아마 6월에 했던 그 사진을 보고 제 친구들이 눈을 감은 거냐 뜬 거냐 표정이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사진 한 장으로도 보는 거예요. 너 무슨 일이 있지? 항상 라디오 사진 촬영 그 사진이 올라오거나 하면 그러지 않았는데 눈을 뜬 거냐 감은 거냐 아니 잘못 찍힌 거야 라고 했더니 너가 그 사진을 고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어떤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오, 좋은 친구다. 그게 나 같으니까 그게 너 같으니까 골랐을 거야. 근데 진짜 그때 제 마음 상태는 안 좋은 일이 있고 10일 후에 제가 방송 녹음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저 무슨 얘기 했는지 사실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가는 거지. 제주 갔다 온 얘기 하셨어요? 네. 그랬었어요. 네. 네. 그래서 네. 표정이 진짜 풍부하시다니까. 못 숨겨. 그대로 못 숨겨요. 네. 못 숨겨서 그래서 마스크 쓸 때 좋았는데 지금 못 숨겨요. 그게 그 장점이신 것 같아요. 맞아. 사람이 100인이면 100가지의 자기 고집이 있잖아요. 네. 자기의 뭔가 원하는 바가 있고 성격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게 진짜 끊임없는 것 같아. 아이가 하나인데도 시시각각 얘도 성장했거든요,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해주면 좋아했었는데 크니까 또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 다르죠. 네. 그걸 이해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이해했어도 걔도 또 변하니까 또 맞춰가야 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겠거니라고 예측을 강하게 하면 할수록 내가 괴로워서 조금 흘러가는 대로 그러면서 거기에 그때그때 사랑으로 대응해주면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고 뭔가 바라는 게 있을수록 내 마음이 아플 때가 더 많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는 그 앞에 계신 기피디님한테도 바라는 게 별로 없어요. 교훈을 얻어가.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잘해준다는 생각을 안 해보십니까?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나쁜 사람이면은 안 되죠. 그럼 헤어져야 되는 거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빠의 역할을 다 하려고 하는 네, 사람이고 네네네. 그렇다면 뭔가 안 맞고 힘든 것들은 또 맞춰가는 기간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뭐 저희 남편 입장에서는 또 저한테 불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저희가 또 맞춰가야 하니까 그런 과정이지 않았을까. 저희는 연애를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안 하고 결혼 얘기가 나왔던 거라 네. 서로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했어서 네. 그래서 또 겪어야 됐었나?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도 너무 어릴 때 결혼을 했고 아이들도 성장하듯이 이제 저희도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40을 바라보다 보니까 괜히 또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쵸, 그쵸. 뭐 40부터 인생은 40부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또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저의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경제력을 갖게 되고 그게 또 저 가정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인생 설계를 또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아이들을 키워내면서의 또 저희도 부모로서 뭔가 성찰하고 또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까 그 글처럼 진심을 다하는 거가 그냥 가장 마음도 편하고 맞아요. 결과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아이들하고도 최대한 이제 뭐 부정적인 대화보다는 긍정적으로 뭐 믿어준다, 믿고 있다, 뭐 엄마는 늘 응원한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얘기한다고 바로 바뀔 것도 아니에요.
맞습니다. 득 돌리셨습니다. 네. 예전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상투를 틀지 않은 놈하고는 얘기도 안 한다. 왜 그런 표현이 나왔느냐 하면 네. 상투를 틀었다는 게 결혼을 했다는 네. 거잖아요. 그리고 그 시절에는 뭐 결혼했으면 거의 애가 생기니까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라고 보는 거죠. 성숙도가 꼭 그렇지는 않은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이와 함께 성장해요. 그 책임감이 나를 키우게 되는 것 같아요. 부분이 큰 거죠. 뭐 100%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아이 나이를 물어보는 게 맞지 그 사람의 물리적인 생물학적인 나이는 두 번째 문제인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특히나 아이가 몇이야? 이거 되게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양성을 경험을 해본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어른이시네요. 진정한 어른. 갑자기 저 어르신이 됐네. 맞습니다. 나이하고는 무관해요.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셔도 그런 거 좀 느끼시지 않으실까 싶어요. 그렇게 아마 생각하고서 보시면은 좀 다르게 느껴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언니들이랑 대화하는 게 더 편하죠. 네. 그런 이유일 수 있어요. 네, 제가 좀 언니들이 해주시는 말씀이 당장에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는 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같은 또 아기를 키우기도 하고 하지만 아이들이 하나든 둘이든 셋이든 같이 키우고 있는 환경에서의 조언은 또 더더욱 와닿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언니분도 있다고 예전에 들었어서 네. 그래서 육아의 멘토링이 되는 분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등학교 시절부터 친했던 친구들은 그냥 내 자신을 바라봐주는 또 믿어주는 친구가 있고 맞아요. 되게 행복한 분이네. 그쵸. 친구들한테도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진짜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들 10살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는 그때 말씀드렸던 그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지만 이번에 저 진짜 미국에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만나러. 여권이 만료됐더라고요. 그 사업 문제죠. 그럼 금방 만들 수 있는데 우리나라 금방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얼마나 힘들었는지 2달 동안 힘든 김에 이제 가시려고 했던 거구나. 가야겠다. 막 가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친구한테 다음에 내가 좋을 때 갈게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도 제 마음을 이제 제일 잘 아니까 저도 이제 그 친구한테 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싶지도 않았을 뿐더러 또 시기가 또 그래서 또 그러기도 했는데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도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고 그리고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오래된 관계이기 때문에 또 믿어주고 옆에서 이제 지지해주는 그런 그 힘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무너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저를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 느낌? 근데 그런 소중한 분들이 다 감사하죠. 이번에 다 되게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네. 너무 신기하죠. 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날 힘들게 하고 누구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고 근데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다 하기도 한다는 거. 맞아. 너무 신기하죠. 네.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맞아요. 그래서 누구 한 명 버릴 사람도 잘 없고 물론 꼭 버려야 될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그건 특수한 경우고 대부분 그렇진 않고 대부분 두 가지 역할을 다 해주고 그래서 현명하게 그 상황을 내가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참 많이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상대방한테 맡겨버리면 의존적이 돼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걸 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의존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상황에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거 못 해줘. 원하는 거를 기대해서도 안 돼. 이거는 저 사람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고 저 사람이 저러는 건 저 사람의 특이야. 라고 받아들여주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쵸. 다 다르니까. 맞아요. 네네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가 돼야 오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힘드실 것 같아요. 막내만 동성이지 나머지는 다 이성인 거잖아요. 네. 정말 힘드실 거예요. 완전히 정말 왜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왔다라고 얘기하는지를 공감할 수밖에 없으실걸요? 저는 애들이 사춘기가 오기 전까진 몰랐어요. 오히려 아들이 키우기 더 편하고 단순하니까. 맞아요. 근데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더 남편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빠랑의 대화를 아이들이 더 소통이 더 잘 되는 거예요. 부분이 있죠.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소통이 아닌데 그렇죠. 그냥 말 다 한 거야?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해요. 근데 그들은 많은 됐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 남자들끼리 뭐가 있나 봐요. 맞아. 그래서 보이지 않은 뭐가 있대요. 근데 저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가도 보이는 게 없으니까 맞습니다. 끝이야? 이게 다야? 네. 뭐 해도 뭐 너 더 할 말 있어? 그럼 첫째도 없는데? 뭐 둘째도 없대요. 그게 끝이야? 그 둘째는 상당히 되게 원래는 엄청 좀 여성스러운 편을 속했거든요. 그래서 저랑 그래도 나머지 그 아들 셋 중에 가장 소통이 잘 되고 딸 같은 아들이었는데 걔가 이제 남성화가 시작되면서 호르몬은 무서운 겁니다. 제가 오히려 막 상처를 받는 거예요. 맞아. 있잖아. 막 하면은 엄마 막 이렇게 하던 애가 자기 기분 내킬 때만 그렇게 하고 아니면 또 나 그냥 잘래라던가 뭐 그렇게 얘기하면 뭐지? 근데 남편은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남자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근데 뭔가 잃은 기분인데 나는. 이게 다 이래요. 아들 키우는 엄마들의 공통점이에요. 아들 둘 키운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첫째가 사춘기 때 정말 이를 갈았거든요. 얘가 어떻게 애가 이럴 수가 있냐. 나한테 덤빈다. 안 그러던 애가 그러고 막 바들바들 떨면서 걔랑 막 말싸움하고 그러다가 애가 이제 힘이 커지고 키가 커지니까 팔목을 탁 잡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막 이러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렸대요. 근데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둘째는 진짜 딸 같은 남자애였거든요. 엄마 편. 형이 왜 저래? 하고 엄마 편 다 들어주던 아이였는데 걔가 사춘기가 오니까 이게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진짜 그 예측을 벗어나는 게 맞아. 첫째가 났었어. 그러니까 첫째가 지금 이래요. 엄마, 제 사춘기인 것 같아. 그래서 너도 사춘기야. 이랬더니 아니야. 쟤는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래서 네. 지랄 총량 불변의 법칙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줬던 애들이 반대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고 얘기 많이 들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늘 평탄하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저 같은 케이스인데 저는 특별히 잘하지도 않고 특별히 못하지도 않고 아니에요. 서운해요. 그래서 달라요. 그러니까 느끼는 게 내 상황이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사람들마다 다 아픔이 있다. 제가 드라마 진짜 안 보다가 최근에 너무 일이 많고 해서 피곤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시켜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본의 아니게 순정 만화 같은 걸 2개를 본 거예요. 어릴 때 순정 만화 많이 봤었거든요. 하나가 그 선제업고 티어였고 또 하나가 그의 우리는이에요. 선제업고 티어는 약간 귀여운 느낌이었다면 그의 우리는을 보면서 뭘 얘기하고 싶은지를 알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근데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있는 그대로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못해요. 그게 사람이거든요. 맞아요. 상처가 있으면 자기 방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 상처가 있는 부분은 꽁꽁 싸매서 진짜 얘기 못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빙빙 돌려서 오해가 생기고. 맞아요. 저는 그러지 말자주의자이기 때문에 얘기 솔직하게 다 하고 아픈 거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사랑해달라. 이건 네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그건 내가 해주기 힘든 건데 그러면은 그것도 받아들여줘야 되고 그도 뭔가가 있을 테니까. 그게 좀 쉽지 않죠. 저도 말은 이렇게 쉽게 하지만 제가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여기까지. 네. 그 이상 파고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그의 우리는을 좀 더 감정이입하면서 봤나 봐요. 아니 사실은 그 주인공 둘을 제가 좋아해요. 최우식이랑 김다미. 둘이서 그 마녀라는 영화에서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춰지니까 그것도 재미도 있고 둘 다 귀여워서. 저도 한번 봐봐야 되겠다. 선업티도 아직 못 봤는데. 여기서 하나 더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저는 어쩔 수 없이 T고 대문자 T니까 분석하면서 보거든요. 네. 우리나라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왜 해외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또는 예능도 해외에서 인기 많은 게 느껴지거든요. 그 서지인의 2 보셨어요?
아니요. 정말 한국 예능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퍼져 있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알고 온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슬란드에서 식당을 했는데 거기에 이미 알고 SNS에 누가 올리면 영국에서 먹으러 오고 막 이래요. 아이슬란드까지. 그 정도로. 근데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 감정선을 잡아내는데 특화돼 있어요. 이게 제가 봤을 땐 같이 논농사하고 모내기하고 이러면서 생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울려 살아서 그러다 가까이 어울려 살아서 좋기는 한데 또 나쁜 점이 뭐냐면 눈치도 봐야 되거든요. 남의 집 숟가락 숫자까지 다 알고 그쵸. 저 집은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있고 감정선을 따라가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이 하는 예능이나 이런 거는 거의 초 단위로 카메라 위치까지도 거의 맞춰 들어간대요. 정말 철저하게 다다닥 들어간다는 거예요. 계획성이 있죠. 그리고 미국 그 토크쇼를 보게 되면 그냥 말 잘하는 사람과 게스트 패널이 있고 그냥 얘기하는 수준으로 끝나요. 근데 우리는 정말 치고받고 싸운다는 뜻은 아니지만 거기서 수많은 상황들이 연출되는 그대로 담아내고 PD들의 능력은 캐릭터를 살리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의 특이라고 보는 거죠. 부지런해서 가능한 것 같아. 그 한 180여 개의 그 카메라들을 전부 다 취합해서 그거를 아무리 다. 그게 있어도 안 될 것 같아요. 무한도전 처음 시작했을 때 카메라가 한 개였대요. 진짜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서 노홍철한테 그거 다시 리액션 한 번만 더 해줘. 이러면서 찍었대요. 아 진짜? 그러던 것이 이제 인기를 끄니까 카메라도 더 공급해주고 이러면서 간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작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게 왜 가능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쪽으로 F분들이 그런 게 강해요. 그래서 그게 다 보이시는 거예요. 더 보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그게 더 잘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걸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은 뒤집어 얘기하면 거기에 맞출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캐치를 할 수 있다는 맞아요. 거니까. 캐치를 못하는 게 최악이거든요. 근데 그걸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쉬울 거다. 단 그 사이에 허들이 있죠. 받아들임. 여기서 정정해야 될 게 있어요. 뭘 잘못했나요, 제가? T십니다. 그런 관계없이 맞죠? T는 맞으신데 여자분들은 같은 T여도 남자들하고는 또 달라요. 맞아요. 감정을 읽죠. 엄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네. 그리고 사회적으로 F가 될 때가 있고. 그렇죠. 맞아요. 저희 엄마는 완전 대문자 F시기 때문에 그런 엄마 밑에서 커서 네, F도 있는데 T가 필요한 순간에 또 이제 제 원래 본 모습이 나와서 그래서 일주일밖에 못 누워있다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분이야. 네. 누워서도 이날 뭐 있고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팍 내려놓고 쉬는 일주일이 아니라 맞아요. 네. 그리고 T들이 불행해. 나는 쉬고 있다 말하지만 사실 쉬고 있지 않고 저 여행 그래서 혼자 갔다 왔거든요.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혼자 여행을 갔다 왔는데 제 계획은 한 2주 정도 우리나라를 이렇게 한번 돌자. 차가 있겠다. 차박까지 할 생각에 에어매트부터 다 샀어요. 선풍기 뭐 필요한 건 다 샀어요. 막 파라솔 다 샀나 봐요. 어디든 서서 이틀만 중고나라에 파셔야 되겠네요. 그거를 첫째가 또 제가 걱정됐나 봐요. 뒷자리도 다 펼쳐줬어요. 에어매트를 바람까지 다 넣어서 엄마 무서우면 차문 꼭 잘 잠그고 뭐 어떻게 잘 자라. 아니면 그냥 어디든 가서 다른 데 모텔이든 이런 데서 자라. 아니야 엄마 이번엔 낭만을 즐길 거야. 막 이러면서 해서 애가 다 해주고 이불 깔아주고 베개 다 불어주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서 잘 시간도 없고 그냥 어디 가서 자기도 하고 친구한테 가서 자기도 하고 아는 동생한테 가서 자기도 하고 하니까 걔는 그대로 차에 있는 상태로 집에 왔어요. 그러니까 첫째 물어보는 엄마 어땠어? 차박이 어땠어? 그래서 차박은 안 했어. 근데 큰아들은 큰아들이다. 네, 그거를 쫓아 나와가지고 신경 써주네. 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뭐 일단 그 이틀 동안에도 오늘 셋째 태권도 갔다가 몇 시 오는 날인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혼자. 맞아요.
그게 배송이 이쯤 된다고 했고 뭐 이런 이제 별거 아닌 것들을 다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겠구나. 애들 다 큰 다음에 해야겠다. 네. 아직은 내가 갈 때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했죠. 이거 유튜브나 인스타를 하는 걸로 이제 주변에서 이제 지인들이 알려달라. 나도 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해달라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저희 북콘에서 이해님이나 콤님이나 뭐 알레님이나 제가 이제 이렇게 받았던 코칭들을 생각해보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 기피디님이 해주셨던 것처럼 이게 제 자랑이 아니라 제가 그거를 되게 잘 캐치한대요. 맞아.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다. 근데 그게 저만 감동이 아니라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알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왜요?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요가 다른 사람은 안 돼요. 그럼 그거를 제가 이제 문서화시키고 그걸 갖고 클래스를 만들어야 어려우신 분들한테 요런 감정선을 건드려 보세요라는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저는 그게 미스테리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제 제 거를 계속 보지만 어느 때는 이게 그렇게 감동일 수 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봤자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그 영상을 봐주고 피드백 해준 사람도 다 지인이니까 당연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하는 부분이라 그래서 더 댓글을 더 많이 읽게 되고 그중에 쓴소리를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진짜 티시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댓글을 삭제를 하지만 왜냐면 누군가가 나쁜 글을 쓰면 쭈르륵 다 달 수 있으니까 삭제는 하지만 그걸 저는 또 기억을 했다가 수정해야 되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이 부분 또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더 많이 이제 다른 분들의 타인의 피드백을 더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안인데 네. 클래스 여세요. 왜냐하면 네. 클래스를 열어서 코칭을 해주다 보면 보이실 거예요. 사람들이 뭘 모르는지 모르는 게 맞아요. 전 뭐 IT 쪽을 가르치고 이래봤지만 이게 왜 안 되지? 이런 느낌 받았던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티라서 그런가? 이게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나는 그냥 되니까. 맞아요. 그 그냥 되는 건 누구한테 못 가르쳐요. 근데 그냥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관찰자 시점으로 본 거예요. 제3자 입장인 거죠. 나와 내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또 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고 했는데 얘가 이런 반응이 오면 내가 뭔가 표현을 잘못한 거야.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해 보는 거죠. 은유와 비유와 예와 이런 걸 통해서 하면서 내공이 커지는 거죠. 지금 김창혁 교수님 모시고 왔는데 이분도 아마 그러셨을걸요. 처음부터 이러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강연을 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호응이 좋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고. 맞아요. 대신에 이런 분들이 대단하다라고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 처음에 잘하는 건 천재이기 때문에 전 솔직히 인정 안 해요. 천재는 인정 안 해요. 노력이 없잖아. 맞아요. 그냥 태어난 게 그렇게 그렇게 태어나 먹었는데 어떡할 거야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되는 걸 해낸 사람들이 더 대단하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런 분들은 그걸 한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저 김창욱 쇼 녹화 갔다 왔잖아요. 사연이 그냥 평범한 사연인데 이렇게 느껴지는 사연도 있었어요. 왜냐면 녹화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연이 나오거든요. 그중에 이제 발췌를 해서 하시는 건데 근데 그거를 교수님이 다 살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의미와 거기서 내가 대중들한테 어떤 거를 전달을 해야 될지와 그러니까 그 녹화를 한 3시간 정도 했나 봐요. 그 내내 모든 말씀이 다 그렇죠. 와, 저 얘기를 저렇게? 맞아요. 와 했는데 방송에는 다는 안 나왔죠. 근데 이래서 사람들이 녹화 시간이 길어도 화장실도 안 가거든. 집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분 말씀을. 근데도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만약에 김창혁 교수님 말씀 하나하나를 이렇게 뜯어보잖아요. 평범한 내용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핵심인 거죠. 그 사람한테 마음에 와닿게
하는 거를 잘 하시는데 그 이유는 본인이 그만큼 고민하고 너무 아팠기 때문인 것 같아. 맞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전달하는 방식도. 그거를 잘 하시는 분이 리나님이세요. 이미 콘텐츠로 그만큼의 레벨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걸 아시는 분인 거예요. 어떻게 표현을 해야지 사람들한테 와닿는지를 아는 거예요. 일단은 뭘 가르치지 막막한데 클래스를 작게라도 시작을 해보면 그러면 사람이 뭐 한둘이라도 모이면 그럼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첫 시간부터 이제 고민을 할 거예요. 나는 이날 뭘 해줘야 될 것인가. 그럼 커리큘럼이 그때부터 나와요. 맞아요. 그걸 안 열었을 때 미리 커리큘럼이 짜지고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 그래가지고 애니어그램 하고 오시라고. 같이 콜라보를 해보세요. 이것도 도움이 되는 게. 저 진짜 생각했어요. 왜냐면 제가 애니어그램을 저희 더덕님한테 배우면서 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셨잖아요. 애니어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나의 그 깊은 내면에 있는 그거를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는 거. 근데 그거를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두려움과 전혀 다른 두려움이었고 또 그런 것도 와닿은 것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SNS라는 게 저를 드러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든 뭐 아이든 뭐 또 어떤 거든 정보든 뭐든 내가 원하는 거 내 안에 있는 거를 이제 브랜딩화 시켜야 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모르면 애니어그램 정말 이제 깊이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더 그랬고 그런 것도 저는 같이 콜라보하는 거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어요. 특히나 저한테 이런 거를 하실 분들은 어머님들이실 거라서 나도 저 사람처럼 우리 아이들을 저렇게 예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지 않을까? 그 시장도 의외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니까 제 유튜브에 주로 보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이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키우는 싱글이나 이미 다 키우신 어르신분들 내 새끼가 저만한 거죠 나이가 그분들의 연령대가 주예요. 맞아요. 저도 그건 되게 신기했어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얘기를 했는데 2주 동안 미국 여행을 할 때 제가 중간에 일부러 라스베가스에 끼워요. 이유는 뭐냐면 쉬라는 거예요. 거기가 먹을 것도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물론 악의 기운도 흐르지만 그런 땅이라 보니까 쉬기가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 취향이 확 갈리는 거 보고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어제 오셨던 분은 에너지가 다시 솟아오르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들 여행하면서 지칠 대로 지쳤었던 상황인데 다시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움직이시더라고요. 본인을 발견하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반복을 했을 때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것 그리고 어떤 실무잖아요. 실무적인 게 같이 콜라보가 되면 본인이 더 잘 드러나요. 그리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은 건 같이 그런 분들이랑도 여행도 가보는 거예요. 뭐 가깝게는 한국도 다녀보고 해외도 다녀보고 하면 본인이 드러나면 말씀하셨던 나다운 컨텐츠의 접근 방법이 나오는 거죠. 솔직히 그렇잖아요. 똑같은 소재거든요. 근데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그게 재미인 거고. 맞아요. 제 경험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너무나 친하게 동네에서 정말 거의 매일 보고 이렇게 지냈던 이제 주변 지인분들이 계셨어요. 이제 언니들이 있었는데 가족여행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5가족도 가보고 3가족도 가보고 4가족도 가보고 가봤어요. 그 여행 안에서 드러나더라고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전 너무 신기했어요. 1박을 물론 같이 하면 당연히 더 드러나는데 1박을 하지 않고 정말 그런 외딴 곳에서의 우리가 뭔가를 뭐 해먹고 뭐하고 이러는 과정 안에서 만약에 5가족이었다면 그중에 그냥 저냥 나랑 이렇게 지냈었던 사람이었는데 여행을 갔더니 저랑 너무나도 성향이 잘 맞고 뭘 치우거나 뭘 음식을 하거나 할 때도 이렇게 되니까 여행을 다녀와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남편이랑도 저희는 그 뭐 여행이라고 할 것 없이 신혼여행을 다녀왔고 해서 이제 30살 때 딱 이제 엄마가 30살 기념 여행을 보내주셨었어요. 친정 엄마께서 보내주셔서 둘이 여행을 갔다 왔는데 그때 저는 또 남편의 새로운 모습을 봤거든요. 진짜로. 홍콩 갔다 오셨다 그랬나? 마카오 갔다가 저희는 그냥 마카오 갔다 마카오에서 저는 오는 일정으로 비행기 티켓을 끄는 건데 갑자기 홍콩 갔다 오셨다 그랬다. 네, 남편이 갑자기 별로 많이 알아본 것 같지도 않은데 가재요 그냥.
여권 챙기래요. 홍콩 가려면 여권 있어야 되니까. 가서 나는 못 탔다 오빠. 갔다가 우리 못 오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별 생각 다 하는데 다 가능하대요. 페리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러니까 오빠 페리가 뭐야? 찾아봐. 인터넷 찾아보래요. 찾아봐. 배야. 이 배를 가다가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저는 막 별별 생각. 근데 남편은 그런 스타일. 일단 부딪혀보고 저는 완전 다른 사람으로 인식했거든요. 새로운 걸 시도하지 못하고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자기가 돈을 벌어야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막 모험적인데 저쪽은 보수적일 수 있지만 여행에서의 만큼은 굉장히 진취적이고 그 얘기하셨잖아요. 저는 쉬고 싶었거든요. 오빠 그냥 호텔 투어 다니고 맛있는 거 뭐지 맛집 있나 보고 우리 마카오를 즐기기에도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렇지 않대요. 마카오는 이미 다 즐겼고 여기까지 와서 홍콩은 가서 진짜 아침 일찍 나가서 페리 탈 때도 본인이 알아서 하겠대요. 근데 못하죠. 잘 못했어요. 근데 마침 그 근처에 한국분이 계신 거예요. 운도 좋죠.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아저씨가 한국 사람이면 저희가 막 싸우니까 맞다고 사장님 좀 도와주시려고 막 남편이 다 한다고 했는데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지금 가자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가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타고 내리면 뭐 어디 뭐를 가래요. 뭐 그런 것까지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시간 몇 시 되면 뭐 몇 번으로 가야 되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는 입이 대빨 나왔죠. 그러고 이제 그걸 타고 홍콩을 갔는데 저는 쉬는 시간 없이 돌아다니는데 저는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이 쪼리를 신었는데 제 발바닥에 새카매질 정도로 걷는데 오빠 나는 이제 못 걷겠다. 근데도 8시에 하는 레이저쇼까지 보고 타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레이저쇼도 그냥 끌려가서 이게 뭔가 이 레이저 이거 에버랜드 가면 볼 수 있는 거 난 여기서 왜 하고 있지 하고 있고 남편은 막 봐라 눈에 담아라 사진 찍지 말고 뭐 눈에 담아라 아이들이랑 여기는 홍콩이다 막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오빠 막 사람 너무 NFP시구나 남편이. NFP예요. 네, 앞에는 모르게요. E시고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말에 다 들어있으니까. 다 들어있네요. 진짜요?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저한테 계속 사진을 찍어주겠대요. 저기 서보라고 하는데 나는 너무 앉아서 쉬고 싶은데 쓰래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기피디님이 하시는 그 여행에 저희 신랑이 가면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살아날 사람이에요. 맞아요. 저 이해 충분히. 지금 들으면서 너무 남편이 생각났어요. 그러겠구나. 네, 그래서 갔다 오니까 근데 또 많이 남았더라고요. 따라다녔으니까. 저도 나름 에너지가 막 넘치는데 외국에서 에너지는 제가 클럽도 마카오에서 그 주변 클럽을 다 가야 된다 그래서 한 3군데 갔나 봐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쌓이셨던 걸 한꺼번에 풀어내신 것 같아. 거기서 다 하고 오리라. 맞아요.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여행 계획 같은 거 하는 거 봐도 좀 그 주변에 뭐 있는지까지 해가지고 또 거기도 다 가보기도 하고 뭐 어디 박물관이 있다 하면 또 거기도 가보고 저는 이제 계곡에 왔는데 왜 박물관을 가요? 왜냐면 제 계획은 계곡에서 끝이 났거든요. 제 계획 A, B, C, D에서 박물관이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박물관을 가겠다. 애들 옷을 갈아입히라고 하면 근데 애들은 너무 좋아해요. 아빠의 그거를 너무 좋아해서 지금 뭐 여행 가면 너무 행복해 하겠죠. 아빠랑 가는 여행. 막내도 그래요? 막내도 아직 모르죠? 네. 막내는 아직 모르고 셋째까지는 약간 애들이 이제 사춘기가 오니까 계획을 얘기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쵸. 그래서 제가 따라가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들끼리 갔다 와라가 오히려 아빠랑 또 시간도 보내고 좋죠. 그런 시간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돈 열심히 모으고 있습니다. 기피디님네 여행으로 보내려고. 화이팅. 근데 저도 가야 되는데. 같이 여행을 가세요. 제가 여행 계획 많이 해놨으니까 서로 골라서 서로 찢어져서 가셔도 되고 같이도 와보시고 그러세요. 네. 그래서 여행이라는 거는 정말 많은 걸 배우게 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제가 이번에 혼자 여행도 사실 배운 것도 많죠. 네. 이틀밖에 안 되긴 하지만. 이틀밖에 안 되긴 하지만 혼자 운전해서 7시간 걸리더라고요. 나주까지. 나주를 가신 거예요? 곰탕 드시러? 멀리 가셨다. 진짜 나주곰탕이 있더라고요. 그럼요. 나주 배도 있죠. 네. 근데 갔는데
제가 또 하필 휴가 기간인 7월 말 8월 초 요때 가서 차가 엄청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내비가 국도로 보내니까 휴게소가 없어요. 저는 막 2시간을 그냥 쉬지 못하고 가야 되는 상황. 근데 또 재밌었어요. 차 안에서의 저홀로 있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고 그 시간만큼은 허락된 혼자 있는 시간이잖아요. 운전을 해야 하니까 집중하면서 듣고 싶은 노래 들으면서 내가 여태까지 지나왔던 것도 생각해보고 뭐 별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그 7시간 운전이. 그리고 올라올 때도 강원도에 들릴 때도 5시간 걸렸거든요. 나주에서 강원도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 시간도 전 너무 좋았어요. 내가 쉬고 싶을 때 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맞아요. 그냥 그 시간들. 그래서 제가 혼자 있는 거를 하고 싶다 하면 나는 그냥 차 끌고 나가야겠구나. 네.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 있을 때도 없고 하니까. 근데 그런 저에 대해서도 굉장히 진실된 시간이 필요해야 다음 챕터가 되지 맞아요. 않을까. 해외로 나가시기 강추드립니다. 왜냐면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이틀에 끝나버린 거예요. 비행기 끊어서 나가버리면 못 돌아오기 때문에 더 있어야 되는구나. 너무 좋다. 강제로. 약간 강제가 필요. 그러니까 해야 될 책임감들이 계속 솟아오르는 사람들은 강제로 끊어버릴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도 제가 또 더 멀리 갔나도 싶어요.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네. 더 멀리 갔어야 되는 거죠. 네. 바로 집에 돌아갈까봐. 갈 수도 있는 거리니까. 근데 강제로 너무 멀리 가버리니까 뭐 집에까지 가려면 뭐 어쩔 수 없이 자고 가야 되고. 그랬나 보다. 그랬나 봐요. 해외여행 가야겠네. 에너지가 좋으셔서 뭐든지 가능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주일 코스 정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진짜. 네. 네. 그래서 뭐 여튼 물론 이제 제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진 않겠지만 또 그거를 버티고 또 그게 시간이 또 흐르다 보면 거기서 또 해결되고 또 그 안에서도 제가 이제 원했던 가치나 뭐 제가 바랬던 부분도 찾을 수 있고 그래야 또 다음으로 넘어가니까 제가 그 기간을 참 잘 견뎌왔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싶어요. 네. 이렇게 그동안 2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그래도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좋은 얼굴로 오셔서 저희도 마음이 놓이고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뵀을 때 눈이 크다는 느낌을 못 받았다가 이번에 눈이 맞아 눈이 되게 크셨지 이걸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사실 저 한 일주일 정도 밥도 안 먹었었고 맞아. 그때 되게 상태가 그랬었어요. 멜롱한 상태에 왔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저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 과정을 또 기록한 거니까 또 의미가 있고. 맞습니다. 네. 다음을 또 기약하면서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